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허벅지 옆쪽이 당기고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개는 근육이 뭉쳤다라고 생각해서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는데요. 사실 이 증상은 단순한 근육의 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단계별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육의 기능을 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신경입니다. 여기 허벅지 외측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대퇴외측 P신경인데요. 이 신경은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서 시작해서 골반을 가로지릅니다. 이어서 사타구니 인대 아래를 통과해서 허벅지 옆에 이 바깥쪽 피부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경로 중에서 어떤 충격이나 반복적인 압박으로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 주변에 이상 자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마톰, 이 피부 분절을 보면 요추 2번, 3번, 4번 레벨이 이쪽을 지배하는데요. 이 레벨에 요추 문제가 생길 때 허벅지 옆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남의 살처럼 얼얼하거나 따갑고 전기가 오는 듯한 저림이 있다면 그때는 근육 마사지보다는 신경 주변의 염증과 유착을 해소하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 증상은 물론이고 근육을 재활을 할 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대퇴외측 P신경의 실제 해부 사진입니다. 여기를 다짜고짜 마사지를 계속하게 되면 생각보다 신경의 유착이 쉽게 나오는 구조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런 신경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단순 근육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고관절의 안정성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고관절의 구조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고관절은 이 공 모양의 대퇴골두가 비구라는 소켓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움직일 때 이 골두가 소켓 정중앙에서 안정적으로 위치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걸 바로 동적 관절 중심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퇴골두를 잡아주는 이 주변의 안정성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골두가 앞이나 뒤로 혹은 옆으로 밀려나는 불안정성이 생기거든요. 우리 몸은 이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작용으로 허벅지 근육들을 과하게 곽인장시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벅지 바깥쪽에 이런 불편감이 있다라는 분들은 이 고관절의 안정성이 깨지고 있다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고관절을 한번 보면 이 고관절은 앞으로 밀리는 거, 그리고 옆으로 밀리는 거, 혹은 뒤로 밀리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장요근입니다. 이 장요근의 역할은 골두를 소켓 안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원인 때문에 장요근의 기능이 약화되면 이 골두가 소켓에서 조금씩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느 방향이고 이런 식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허벅지 외측에 불편감이 계속 있다라는 분들은 첫 번째로 장요근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옆쪽이 불편한데 왜 장요근 앞쪽에 있는 걸 강화시키냐 계속 여쭤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하는데 장요근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낮은 단계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장요근의 활성화 영상은 이쪽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아까 2단계의 연속입니다. 근육의 불균형과 보상작용을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아까는 앞쪽에 있는 장요근 근육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옆쪽 혹은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허벅지 옆쪽에는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하는 TFL이 있거든요. 이건 아래쪽에 장경인대, 그러니까 IT 밴드와 연결돼서 무릎까지 내려옵니다. 이 부위가 당길 때 초반에는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근데 스트레칭만으로 계속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지속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 근육이나 이 장경인대가 왜 곽인장이 되고 과활성화 됐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보통 이 측면, 골반 옆에 지지하는 중소등근의 기능이 떨어지면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TFL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중등근 강화시키면 되겠다 해서 이 클램쉘이나 혹은 브릿지 같은 운동을 정확한 정렬 없이 그냥 무조건 수행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TFL이 과하게 활성화돼서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뒤에서 중등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식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만약에 내가 중등근을 강화시킬 때 나는 자극을 전혀 못 느끼겠다 라는 분들은 낮은 단계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중소등근보다 더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근육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둔근이죠. 왜 갑자기 대둔근을 말하냐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대둔근은 구조적으로 볼 때 전체 질량의 80%가 상부와 그리고 천층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바로 옆으로 흘러들어가서 장경인대와 합쳐집니다. 기능적으로 이 대퇴근막 장근은 다리를 안쪽으로 돌려주는 내전 역할을 조금 도와주고요.
대둔근은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결국 대둔근의 이 상부 섬유가 약해지게 되면 장경인대와 대퇴근막장근이 모든 부하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대퇴 외측, 그러니까 허벅지 옆쪽에 만성적인 뻐근함이나 당김으로 이어지는 거죠. 대체로 대둔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 잘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들은 그런 운동을 하다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뒤에서 낮은 강도로 하는 움직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둔근 훈련을 할 때 클램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고관절의 안정성이 무너지신 분들은 TFL이나 장경인대들이 너무 과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다리 무게를 빼주고 하는 방식을 할 건데요. 일단 누워서 하는 클램쉘을 보면 약간 이렇게 다리를 모아주고 이런 식으로 벌리시잖아요. 클램쉘을 앉아서 비슷하게 해볼 건데요. 옆으로 누워서 잘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보상작용이 과하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활성화 영상입니다. 이렇게 발을 바닥에다 두게 되면 일단 다리 무게가 많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앉아 계실 때 허리나 고관절, 무릎, 다리 이런 쪽에 어느 뻐근한 느낌이나 곽인장되는 느낌 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요 뒤쪽에 있는 이 다리는 그냥 고정해 두고 여기만 움직이는 겁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를 벌려주는 방식인데 발은 그냥 바닥에 고정해 두세요. 이런 동작을 할 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꾸 엉덩이를 쥐어짜면서 여기 중둔근이 있으니까 이 중둔근에 힘을 줘야지 하면서 쥐어짜시거든요. 다 보상 패턴으로 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아무 느낌이 안 나오셔도 가세요. 가신 다음에 2, 3초 기다렸다가 같은 궤적, 같은 속도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이때 고관절이나 엉덩이 쪽 주변의 근육들의 자극 이런 건 안 느끼시는 게 제일 좋고요. 2, 3초 기다렸다가 또 같은 범위, 같은 속도 이렇게 유지해 보시는 거예요. 2, 3초 있다가 다시 왔다가 이러면 아무 느낌 없기 때문에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원 순서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곽인장이나 과활성화로 자꾸 보상작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훈련하려고 하는 중둔근이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상작용이 안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그냥 움직임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옆쪽에서 피로도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게 중둔근을 활성화시키는 신경계 조절 방식이에요. 안정성이 약하신 분들은 이걸 하면서 약간 다리가 좀 떨리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워낙에 약하시기 때문에 떨리는 거지 계속 움직임을 하시다 보면 점점 좋아지실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둔근이 이쪽에 붙어 있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 쥐어짜는 방식으로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다른 데로 계속 샌다 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베개 같은 걸로 또 받쳐주세요. 이렇게 되면 다리 무게가 많이 빠지거든요. 일단 앉아있기 때문에 허벅지 무게가 빠졌고 이렇게 했을 때 종아리 쪽에 무게 빠졌고요. 발이 바닥에 닿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리 무게가 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무릎 사이를 한번 벌려보세요. 2, 3초 기다렸다가 방향을 바꾸고 같은 궤적 계속 유지해서 해보시는 겁니다. 빨리 하시게 되면 안 좋은 패턴 있는 분들은 바로 보상작용 넘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도 아닌데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대둔근을 잘 키우는 운동들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이나 혹은 안정성이 많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흔히 대둔근을 훈련할 때 이런 식으로 드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허리가 많이 불편하시거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햄스트링부터 과활성화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다리 무게를 일단 좀 빼주실 거예요. 발은 이렇게 벽에 기대시고요. 무릎 아래는 두꺼운 이불이나 아니면 쿠션 등을 받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햄스트링에
곽인장이 일단 조금 줄어들거든요. 이때 무릎은 바닥에 닿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할 건데요. 발을 지그시 벽을 한번 밀어보세요. 이때 미세하게 무릎이 바닥에서 조금 뜰 수 있는데 아무 느낌 없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난 햄스트링으로 다 들어오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위치를 바꾸거나 범위를 조금 줄이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햄스트링이 쓰이기보다는 이쪽에 엉덩이가 조금 더 사용이 될 건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쥐어짜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것도 운동이 되실 수 있기는 한데 환자분들의 경우는 신경 증상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강도 등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자극 없이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뭔가 엉덩이 쪽에서 피로감이 몰려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운동하시고 나중에 잘 된다 싶으시면 베개를 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햄스트링이 많이 개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렇게 골반이 돌거나 뒤틀리거나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복부와 치골 쪽은 잘 닿아 있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발을 살짝 밀어서 이런 식으로 띄울 때 우리 치골 있잖아요. 치골은 바닥에 일정하게 닿아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허벅지 외측의 불편감은 이 대퇴근막 장근이나 장경인대 등의 한 가지 문제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 시스템의 연쇄적인 붕괴로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재활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다음과 같은 순서들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추레벨 신경과 대퇴외측 피신경의 유착 혹은 염증들을 치료해서 신경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요근의 강화를 통해서 고관절의 동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소둔근은 당연하고요. 최종적으로 대둔근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이 대퇴근막 장근과 장경인대의 과부하를 근본적으로 분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허벅지 옆쪽으로 불편감을 만성적으로 호소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